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8일 주요 7개국 정상회의와 오스트리아, 스페인 국빈 방문 등 6박 8일간의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 이은 숨가쁜 외교 일정 속 우리의 변화된 위상 확인과 함께 글로벌 선도 국가로서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딛고 재개된 다자 정상회의 등에서 많은 성과가 나와 훈훈한 소식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귀국행 전용기에 오르며 SNS를 통해 드디어 끝났다. 체력적으로 매우 벅찬 여정이었지만 그런 만큼 성과가 많았다고 홀가분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주요 7개국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확인했고, 비엔나에서는 문화예술의 자부심을, 스페인에서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의지와 열정을 담아간다며 제약회사들과 백신 협력 논의도 있었다고 이번 순방을 자평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내릴 만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누구보다 더 많은 일정을 소화해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11에서 13일 영국 코널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초청국으로 참석한 데 이어 오스트리아, 스페인을 각각 국빈 방문했습니다. 공개 일정만 해도 29개에 이르는 강행군이었습니다. 일정만 많으면 뭐하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본 총리가 이번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안다면 문 대통령이 정말 대단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스가 총리가 다른 정상들과 적극적으로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이 일본 내 소셜미디어에서 화제에 오르며 비판과 동정의 대상이 됐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15일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이번 회담은 스가 총리가 취임한 후 처음으로 참가한 대면 국제회의로 국제 무대에서의 존재감 발휘도 과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관련 행사의 사진이나 영상에서 스가 총리는 다정하게 환담하는 구미의 정상들로부터 거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이를 두고 악의적인 기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스가 총리 스스로도 자신이 사람과 쉽게 사귀지 못하는 내성적 성격이라 이번 해외 일정에서 사교적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폐막 후인 13일 오후 기자단 간담회에서 자신은 처음 만난 사람과 친하게 어울리는 것은 서투른 편이지만 모두 목적은 같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은 힘주어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서밋에 나왔는데 매우 가족적이었다. 팀의 한 사람으로서 맞아줬다고도 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된 사진은 11일 G7 정상들이 기념 촬영 후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어깨를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며 이동하는 데 비해 스가 총리는 묵묵히 뒤따르는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또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과 기념 촬영 후 영국, 독일, 캐나다 정상은 여왕을 둘러싸고 환담하는데 스가 총리는 뒷줄에 떨어져 있는 사진 등이었습니다. 트위터나 야후재팬 뉴스 댓글 등에서는 영어도 어느 정도 하며 해외 무대에서 적극적으로 어울리는 모습을 보였던 아베 신조 전 총리와 달리 스가 총리는 내성적이고 영어도 전혀 하지 못해 국제 무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한 트위터 사용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정상들과 기념 촬영 후 환담하는데 스가 총리는 뒤에 떨어져 있는 사진을 올리며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에서는 아는 사람이 없는 첫 국제회의에서 고립은 어쩔 수 없다 등 동정하는 반응도 간혹 보이긴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극과 극의 모습을 보였는데도 우기실 분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성과는 백신 외교가 첫 손에 꼽힌 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영국,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유럽연합 정상과 양자회담을 갖고 코로나19 백신과 첨단 기술 공급망 등 국제적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는 백신 연구 개발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고, 앙겔라 메르켈 총리로부터는 백신 개발 생산 협력과 관련해 독일의 mRNA 기술 보유 백신 회사들과 협의하겠다는 약속을 받아왔습니다. 정상회의 보건 세션에서 백신의 공평한 접근권 보장을 강조한 문 대통령은 개발도상국의 코로나 백신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억 달러, 내년 1억 달러 총 2억 달러어치의 현금 현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신들도 문 대통령의 행보에 큰 관심을 보이고, 일본 니케이 신문은 의장국인 영국과 G7의 한국 초청은 민주주의 결속을 넓히려는 의도라고 분석하며 한국을 포함시킨 이른바 D11 구상이 계속 거론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G7 회의에서 많은 성과를 보이고, 이후 수교 129년 역사상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오스트리아를 국빈 방문을 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도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본에서 문 대통령의 행보 중에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문 대통령의 스페인 국빈 방문입니다.
스페인을 순방 중일 때인 지난 17일 마드리드에 있는 상원 도서관을 방문해 1730년대 독도를 조선 영토에 포함해 작성한 조선 왕국전도를 만났습니다. 아넬 곤잘레스 도서관장은 지도를 보여주며 1730년대 대한민국 한반도의 지도인데 한국인들에게 가장 와닿는 기록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18세기 프랑스의 지리학자이자 지도 제작자인 장 바프티스트 브르기뇽 당빌은 당시 중국의 실측 지도인 황여전람도를 참고해 중국과 주변 지역을 나타낸 신중국 지도첩을 발간했는데 조선 왕국전도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선 왕국전도는 서양인이 만든 조선지도 가운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지도로 알려져 있어 이번 일본의 독도 논란에 대한민국에 더욱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선 왕국전도에는 우산도와 울릉도 모두가 조선의 영토임을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명은 중국어식 발음 표기를 따르면서 독도를 지칭하는 우산도를 천산도로 혼동하여 찬찬타오로 표기했지만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은 확실하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안경을 벗으면서 지도를 유심히 살피고서는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사료라고 할 수 있다. 아주 소중한 자료를 보여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독도 문제에 얽혀있는 국가가 아닌 제3자인 국가에서 나온 지도에서도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가 맞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일본 내부에서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17일 열린 자민당 외교부에선 문 대통령이 스페인 방문 중 조선 왕국전도를 보고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보여주는 고지도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지도에 그려진 섬은 다케시마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반론을 했습니다. 또한 자민당 내 영토에 관한 특별위원회의 신도 요시타카 위원장은 외교부에서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전혀 다른 것이라며 이것을 다케시마라고 기뻐하고 있다. 한국의 상투적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스페인 주재 일본 대사관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은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문 대통령의 스페인 방문은 일본을 분노하게 만들었는데요. 그러면 스페인에서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고지도가 나온 것을 본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가짜뉴스라고 해도 좋지 않을까? 옛날의 지도에서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나온다고 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한국을 편들어줄 리가 없잖아. 자화자찬의 나라가 또 시작했습니다. 국제재판소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영유권을 주장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뒤에서 말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산도는 한국측 자료에 따르면 울릉도 근처의 한 개의 섬에서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주소도 할당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독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산도와 독도는 다른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도 이렇게 우긴다니 어리석은 나라. 우산도와 독도는 같은 게 아니라는 것은 이미 많은 사료가 나왔습니다. 한국인은 검증 없이 옛 지도에 작은 섬이 있다고 자기네 것이라고 우깁니다. 다케시마는 에도 시대에서부터 일본이 관리하고 있었다. 짓거리면 모든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그 지도를 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하, 그렇게 된다면 한국은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한국은 웃음을 주는 국가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웃음보를 터뜨릴 것이다. 그래서 어쩌라고? 백보 양보해서 역사적으로 한반도에 존재했던 왕조의 영토였다고 해도 현대 국제법이 정리된 시점에서 독도의 영유권은 명확하게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의 국제법에 따라 메이지 시대의 일본 정부가 아무런 문제 없이 일본 영토로 편입했다. 따라서 현재는 한국이 국제법 위반으로 불법 점거 상태이며 역사적으로 볼 정당성이 있다고 말한다면 국경선을 일단 이전 상태로 복원하고 다케시마를 일본에 반환한 후 국제법에 따라 다시 반환 청구하는 것이 법치국가로서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미안한데 너의 의견에 반대할 생각은 없다. 조센징들은 세 줄 이상 글을 쓰면 이해를 하지 못한다. 섬의 이름을 잘못 적은 것에서부터 지도 자체에 신빙성이 없고 불완전한 지도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그림들의 예시로 들면 오래됐다고 모든 그림에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취미 수준에서 만든 지도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독도 분쟁에 전혀 상관없는 나라인 스페인에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제시를 해줬는데 이 증거를 보고도 스페인의 증거는 거짓이라는 정신나간 소리를 하고 있는 일본인들입니다. 이젠 하다하다 이름이 다르다고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이름이 다르다면 우리나라에서 독도라 부르고 일본에서 다케시마라 부르는 것도 이름이 다른 거네요. 이번 증거를 무기로 삼아 제발 저 일본인들의 고집을 싹 꺾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